날씨가 오늘 상당히 추운데 오시는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길이 덜 미끄러운 게 좀 낫죠? 새해 들어서 처음 뵙습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한국과 나의 경쟁력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한국에 오셔가지고 연령대로 차이는 있겠지만은 더 보람있게 사시기 위해서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꼭 남하고 다툰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리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수는 작년까지 한국경제가 발전한 곳을 그리고 금년 북한에서 발표된 신년사 내용 여기는 남북 비교는 똑같은 뜻이니까 그 다음에 국내의 대기업 회장들은 올해 어떤 사업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한국 경제가 이렇게 발달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좀 특수한 분야, 소위 문화 콘텐츠 산업 분야가 한류의 확대와 더불어서 발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의 경쟁력 강화 방안.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이 네 장점을 경제 변화의 발전과 더불어서 그런 상황과 결부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010년 작년입니다만은 한국 경제는 세계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렸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식경제부가 1월 1일 발표된 자료를 보면 수출은 세계 7위 그리고 수입은 총규모는 세계 9위입니다. 그래서 수출은 7위고 수출과 수입을 합쳤을 때 세계 9위를 보겠다. 과거에 11위, 12위까지는 우리가 기록했지만 10위 안에 든 것은 작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4,674억 달러, 수입이 4,257억 달러. 그래서 우리가 417억 달러의 흑자를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상당 부분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이익을 본 것이고, 일본에는 항상 우리가 무역 역조를 빚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경제와 비교하면. 그래서 중국에서 버는 돈을 일본에다가 갖다 주는 이런 형식인데, 그나마 이렇게 살림살이가 417억 달러가 남겨졌다니 다행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일본에 대한 무역 그러니까 역조가 계속 확대되고 중국으로부터의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구조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 이 국내 총생산의 90%가 이 무역입니다. 무역. 이 무역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해외 의존도입니다. 해외 의존도. 해외 의존도가 90% 된다는 이야기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해외 사정이 어려워지면 이게 바로 내려간다는 거죠.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무역이 그만큼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경제가 이 수출에서 GDP에서 점하는 비율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보통 30에서 40%, 중국 쪽으로 생각하면 5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인데 우리는 너무 무역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이것도 계속 내리가 되고요. 예를 들면 20이라든가 또 10%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겁니다. 90에서 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지 않은 현상이지만 우리 경제 체질상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생겨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의 그
기술이라든가 혹은 보호부가 같이 산업에 있어 좀 뒤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쉽게 빨리 이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건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는 요인은 아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다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변하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를 지금 점하고 있는 것이 주로 무엇이냐? 자동차, 또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통신기기, 여러분 많이 쓰는 핸드폰이라든가 통신기기 이런 것들이 날씨 때문에 좀 늦게 오시는데 이러한 것들이 수출의 대부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당히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많은 수입을 내본 사실인데 그게 좀 더 선진국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선진국이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 경제도 계속 좋아지겠지만 선진국 경제가 만약에 불황에 빠진다면 우리 경제도 굉장히 약점을 갖게 되겠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 불구하고 장사는 대단히 잘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우리 경제에서 바람직하고 좀 밝은 빛으로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석유 개발에서 조금씩 밝은 가능성이 미래가 보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작년 12월, 불과 얼마 안 되죠, 그죠? 작년 12월인가 카자흐스탄에서 한 지역에서 석유 시추를 위해서 우리 기술로 해서 석유를 뽑아 올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약 32여 개 국가에서 150개 이상 지역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석유 확보, 즉 자원 확보가 가능하다면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서광이 비치게 되겠죠. 그래서 석유 영토가 확대된다. 석유 영토가 확대된다는 이야기는 전 세계가 지금 에너지 부족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도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지역을 다니면서 중요한 자원이 있는 곳은 무조건 지금 사들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니까 나선 지역에 중국 인민군이 추천하고 있다고요. 나진 선봉지역 북한 땅이라는 거고요. 그런데 중국군이 추천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자원 확보를 위해서라면 중국의 군대마저도 해외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을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 단점으로 어쨌든 이런 자원을 둘러싼 전쟁이라는 것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 있어 이 석유 영토의 확보 또 확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자는 계속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국제적인 아주 어려운 시기에 당면할 경우 우리가 쓸 수 있는 저 석유 부분은 얼마나 되느냐 60 내지 70일간 쓸 수 있는 것을 기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 좀 보안 사항이 되겠고요. 한국의 남한의 저 경상남도 모 지역에 이렇게 바다 밑을 타가지고 거기다가 석유를 비축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말하자면 우리의 그 동력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혹은 석유가 수입이 중단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로 생존해야 되니까 그럴 때 쓸 수 있는 석유 자원이 바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남쪽에. 이러한 남쪽에 있는 석유 비축 시설 단지를 누가 만들었냐?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여러분? 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발전이라는 데 크게 관심을 가기 때문에 중동에서 석유를 수출해가지고 수입해가지고 항상 일정 부분을 이렇게 채워놓고 또 부족하면 또 채워놓고 이런 식으로 수입이 되어왔습니다. 그럼 우리 남한의 굴삭기는 기계는 석유를 비축하는 데 쓰여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그 한국의 이런 발전의 큰 대강은 독재 정치를 하긴 했지만 박정희 시대 때부터 한국 산업화를 위한 기본적인 골격이 갖춰졌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노력들이 오늘날 이만큼 한국 경제 발전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북한 신년사 내용인데, 북한 신년사 내용. 혹시 신년사 내용 딴 데서 보았습니까? 네? 신문을 통해서 보셨나요? 근데 이번에도 강조하는 게 뭐냐? 이번에도 경공업입니다. 경공업. 1985년부터 북한은 끊임없이 경공업 발전, 또 무역 확대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2011년에 와서도 여전히 경공업 발전에 관한 신년사 내용이 의미를 던지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경공업에 있어서 발전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북한의 경제가 그만큼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는 생각입니다. 중공업은 아무래도 구수물자, 무기를 생산하는 데는 경공업이 안 되니까 중공업을 발전을 하여서 무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정작 인민생활에 필요한 경공업 부분은 많이 낙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민생활에서 많은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뜻에서 북한 경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1월 1일자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이 세계 공동신문의 사사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만은 거기서 보면 경공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21번 언급하고 경공업, 인민생활에 대해서는 19번을 강조를 하고 있고, 선군에 대해서는 14번, 그리고 김정일에 대해서는 8번을 언급하고 있다. 잘 분석해보니까 그만큼 지금 북한이 김정일에 대한 언급보다도 2배 이상 경공업 그리고 인민생활에 대해서 크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이 금년도 경제 발전의 방향을 분명히 이런 쪽으로 틀어잡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경공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은 여전히 북한은 이 경공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외국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외국 기술을 도입하고, 그죠? 또 외국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여전히 주체철, 주체 비료, 모든 주체가 다 연결시거든요. 주체. 이 주체는 이 뭡니까? 주체는 폐쇄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력갱생적인 이야기거든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여러 가지 어떤 수단들이 낙후되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여전히 주체철을 이야기하고 주체 비료를 이야기하고, 또 주체 변환, 옷, 주체 섬유, 주체 의복 이런 식으로 강조한다는 이야기는 북한의 경공업 발전에서 여전히 인민을 동원하기 위한 하나의 동원 체제로서의 경공업 발전 방안이라면 인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원 체제로서의 경공업 발전, 동원 체제를 무슨 체제? 중요한 거. 동원 체제로서 경공업 발전 이야기는 결국은 인민들을 동원한다는 이야기인데, 인민들을 동원한다는 이야기는 인민들이 그만큼 필요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필요한 자본과 필요한 기술과 필요한 원료들을 확보해가지고 이것을 외국식의 발전 모델에 따라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 일반부를 써야 되는데 주체철, 주체비료, 또 주체섬유 이런 것을 주장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즉 경공업을 발전시키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금년에도 북한 주민들이 이 동원으로 인해서 크게 고통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또 하나 북한의 신년사 내용에 대해서 조금 믿음을 강하게 가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은 2009년도 이 비핵화 그리고 동북아 평화 안전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만은 2008년에 로켓 발사를 하고 핵심 발사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북아의 비핵화라든가 평화 안전을 이야기하면서도 북한은 신년사식을 강조했습니다만 신년사의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4월달 로켓 발사하고 5월달에 핵심을 하게 되는 작년의 경우 어떻습니까? 작년도 남북한 간의 대화를 하자고 이야기하면서도 3월달에 천안함 핵심 사건이 있었고 또 11월달에 연평도 사건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의 신년사 내용을 우리가 꼬리것대로 이렇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믿지 못하는 그 부분보다도 이러한 북한의 국내 정책이 북한 주민들에게 물질적인 풍조를 더 이상 가져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경공업 문제가 해결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또 북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좀 더 편리함을 더 많이 맛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다면 참으로 바람직하죠. 그러나 문제는 신년사에 밝히는 내용들이 대체로 정책으로 꾸준히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지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의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신뢰감을 그만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소회를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북한의 신년사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들이 제대로 성과를 이루려면 특히 이 대외 개방을 통해서 여러 국가와의 관계를 줄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또 중국이 권유하는 것처럼 비핵화라든가 평화적 방법을 통한 남북 대화의 지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질 것이고 또 한편으로 한국 정부도 북한의 사고가 전제되고 하긴 합니다만은 이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성의를 보여야 되겠죠. 지금 중국 학생들이 한국에 와 있는 대부분 학생 중에 제일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이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이 주요 질문사항 중에 하는데 전쟁은 쉽게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 문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쟁 분위기가 지속되면 경제 발전에 절대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렇게 긴장된 구조, 고조된 긴장 이것을 완화시키고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에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양쪽에 다 공유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는 생각입니다. 그건 또 정치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오늘 주로 다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년도 대기업 총수들 대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은 금년 한 해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임할 것인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그네들 이야기를 보면 대체로 이제 2011년입니다. 2011년 이제 20년이고 향후 10년이 되겠죠. 근데 이 10년이 그냥 10년이 아니고 이후의 100년을 좌우한다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100년을 좌우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10년이 향후 100년에 해당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좀 더 색다른 각오를 가지고 여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큰 기업을 움직이는 회장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한계가 생각한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비록 아까 얘기한처럼 400억 이상의 흑자를 가져갔지만은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사업 또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을 더 이상 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기술의 창조 여기도 보이는데요.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해외 시장 개척이에요. 해외 시장 개척. 국내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무역 의존도가 9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국내 시장이 너무 좁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만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해외 개척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0%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50%만 하자? 이것도 현명한 방법 아니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수출을 확대시키는 해외 시장을 확보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창의적인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업을 해나가는 그래서 이 변화라는 부분에 상당히 많이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변화. 향후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변화는 뭐냐? 새로운 기술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강조는 뭔가? 사람의 변화입니다. 인식의 변화. 우리들 생각의 변화를 가지지 않으면 10년 동안 미래 100년을 준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우리가 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낙오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도 기술이지만 우리 사고, 생각 이것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함으로써 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발전 방향을 나름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지루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사람 이야기는 안 드릴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삼성그룹 대장 이근희 씨가 한 이야기는 뭐냐면 향후 10년은 이 100년으로 나아가는 도전의 시기가 됩니다. 근데 지금 삼성이 하고 있는 상품은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런 강조를 하고 있고 LG그룹의 구본무 회장은 이 올바른 사업 방향을 잡아서 실천하는 것만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가 된다. 또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죠. 정몽구 씨는 세계 시장의 빠른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면 나오는다. 자동차는 빨라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양반도 이 빠른 변화에 대한 부응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포스코 정준영 회장은 역시 포스코답게 세계 각지에서 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합니다. 앞서 석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원 개발을 향해서 매진하겠다. 그다음 하나그룹 김승현 씨 이 중국으로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다음 그린 에너지라든가 바이오 등 차세대 신사업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그린 에너지라든가 바이오 이런 것은 부가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금은 과도기 있습니다만 이것이 향후 큰 부를 가져줄 것이라는 데서 김승현 회장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 GS그룹 허창수 회장은 새로운 창의적 세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운 창의적 세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바꾸면 안 된다. 대기업 총수들이 지금의 앞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된 10년은 한국 100년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한국 경제의 발전 그리고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각오로서 경제를 주도해 나가겠다. 실제 한국은 여러 가지로 그 사회적으로나 그런 데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지하철을 좀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고 교통 대중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좀 큰 돈은 안 들이더라도 겨울 방한복을 사 입을 수 있는 그리고 값이 좀 비싸긴 하지만은 칼국수 먹을 수 있고 그죠? 돈가스도 먹을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는 것이 결국은 이 기업들이 지금 해나가기 때문에 우리 정부 사실은 능력이 내가 볼 때는 50%밖에 안 됩니다.
학점부터 내 B학점을 주고 싶은데 정치입니다. 정치. 이 우리 기업들이 경제는 그나마 이렇게 잘 해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한 미래천사 일을 잘 좀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를 하고 또 총무와 또 미래에 대한 우리의 힘도 실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한국 기업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 새로운 또 바람이 부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네 번째 이야기되고 있는 컨텐츠 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컨텐츠. 영화 많이 보십니까? 극장 안 가시더라도 뭐 이거 다운받는 얼마씩 드는가? 영화 이거 140분? 오, 싸네 그지? 얼마야 보통? 영화 한 140원? 어디? 어디서? 극장에서 조사하시고. 그러니까 그 차이는 너무 많이 나지. 너무 비싸 보죠? 조조 할인 가도 뭐 6천, 7천 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극장 안 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나 값을 안 물어보니까 그리고 또 미국 드라마 미드 이런 것은 보통 저 케이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재밌는 거 많이 나오고 그런 걸 오래 볼 시간은 여유가 없으면 어쨌든 이게 지금부터 전부 문화 콘텐츠입니다. 문화 콘텐츠. 영화도 쉽게 볼 수 있고 만화도 혹시 만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화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좀 그려내고 있고 음악 CD 뭐 이렇게 우리가 넣으면 얼마든지 편안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또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캐릭터가 뭐 상징하는 것들이죠. 금년은 무슨 일입니까? 토끼 신문 그런 신문인데 토끼 아마 토끼에 든 캐릭터가 상당히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작년에는 호랑이였죠, 그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생활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좀 더 이렇게 컨텐츠 산업입니다. 컨텐츠 산업. 이 컨텐츠 산업이 과거에는 국내에서만 이렇게 주로 부분적으로 팔리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매매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지는데 최근에는 이 컨텐츠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작년 컨텐츠 수출이 약 한 25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25억 달러. 전 세계적으로는 이게 수천억 달러. 전 세계 시장이. 그렇게 이것을 잘 개발하고 수출 많이 하게 된다면 더 큰 그죠? 이걸 우리가 무역상의 흑자를 이룰 수 있겠는데 전 세계 규모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렇게 수출 규모는 적은 것이냐? 그것이 영세성 때문이었습니다. 영세성. 미국에는 보통 영화 한 편을 제작하는데 우리 돈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보통 미국에서 영화 한 편을 찍을 때 우리 돈으로 한 5천억 원입니다. 5천억 원. 네? 근데 우리나라는 1년 한 해 영화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1년 동안 아무리 해도 미국 영화 한 편을 따라잡기 힘듭니다. 그만큼 제작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미국은 한 편에 5천억인데 우리는 1년 동안 모두 합쳐봐야 3,5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치고 나가고 또 외국과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질 좋은, 그죠? 그리고 내용에서 훌륭한 것들을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역시 비용 문제가 크게 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해외 시장 진출이 이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컨텐츠 산업에 있어 발전은 상당히 지금 대폭적으로 활발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하나의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텐츠 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 결국은 이것은 기술도 기술이지만은 아이디어입니다. 그죠? 생각, 그죠? 아이디어를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그려지는 것들이 실제 타인들에 의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날 때 요즘 3D입니까? 예? 이와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이 컨텐츠 산업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어떤 분야의 개발인데, 그렇게 난 컨텐츠 산업이 잘 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 나라의 기술적인 부분뿐 아니라 이 생각 자체에 있어, 상상력에 있어, 창의력에 있어서 그만큼 새로운 것을 많이 창출해낸다는 이야기죠. 우리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제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옛날에 옛날에 메이드 인 코리아였죠. 지금은 created by Korea.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의 산업이다, 제품이다, 물건이다, 아이디어다,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는 의미가 없다. 왜? 한국 사람이 돈을 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공장을 만들어서 공장 생산해낸다 칩시다. 그것이 메이드 인 코리아든지 메이드 인 차이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created by 누구에 의해서 이 아이디어가 개발된 것이냐가 그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컨텐츠 산업은 바로 created by who,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창조된 것이냐, 이것이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 젊은이들, 특히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이런 분야에 조금씩 할 때 앞으로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 뭐 기술서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것은 생각의 싸움이죠. thinking, 생각의 싸움이기 때문에, 생각의 경쟁이기 때문에 굳이 꼭 그 젊은이들에 국한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크게 많이 확대된다면 우리 컨텐츠 산업에서도 훨씬 더 많은 성과가 우리들한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강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쉬어서 합시다.